손흥민에게는 열심히 뛰는 윙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골로 바꿀 수 있는 냉정한 킬러가 필요합니다. LAFC의 회장 존 토링턴이 비공개 인터뷰에서 한 이 짧지만 강렬한 발언은 즉시 MLS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부안가가 손흥민의 기본 파트너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 발언은 진실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LAFC는 더 멀리, 더 크고, 더 냉혹하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토링턴이 클래스를 강조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유럽 출신 선수를 언급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과 짝을 이룰 진정한 조각은 누구일까요? 왜 부안가는 뛰어난데도 의문을 받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계약이 MLS의 질서를 어떻게 바꿀까요? 아마도 그 답변은 미국을 진정으로 폭발시킬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금 스포킹TV에서 확인하세요. 손흥민의 등장은 즉시 LAFC를 새로운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MLS 내 강팀에 그치지 않고 LAFC는 전 세계적인 야망을 가진 프로젝트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모든 시선은 우리 위대한 주장인 7번 손흥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축구의 클래스, 명성 그리고 본능을 가져오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스타라는 개념의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질문이 드러납니다. LAFC는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었는가? 시즌 결정적인 시점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게 패배한 것은 잠깐의 순간으로 언급되었지만 경고의 신호로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중심이었고 공격의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냉정함과 최대의 공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때 LAFC는 손흥민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클래스를 가진 공격 옵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의 폭발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 경기 이후 LAFC 내부에서는 패배에 대해 많은 언급은 없었지만 상층부에서 보내는 신호는 클럽이 현재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의 수준을 높였지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LAFC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손흥민과 어울리는 공격 파트너를 보강하려는 생각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니 부안가는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의 속도, 직접적인 드리블 능력 그리고 투지 넘치는 정신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MLS에서 부안가는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뛰어나며 상대의 수비진을 긴장시킬 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축구는 충분함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손흥민을 영입한 이후 LAFC의 야망은 분명히 그 이상을 지향합니다. 부안가의 문제는 폼에 있지 않고 역할에 있습니다. 그는 공간이 있을 때 속도를 내고 본능적으로 플레이할 때 잘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모든 공격 시스템의 중심이며 가장 많이 견제받는 선수로 상대가 수비 구조를 희생해서라도 막으려는 이름입니다. 손흥민이 그런 상황에 놓일 때 LAFC는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히 냉정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날카로운 페널티 박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부안가는 현재로서는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깊이 내려와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심지어 고립된 상황에서 직접 마무리해야 하는 경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안가는 여전히 움직이고 노력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상대의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는 유형의 공격수는 아닙니다. 이것이 뛰어난 선수와 타이틀을 결정짓는 선수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LAFC가 직면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경기를 계속 이기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을 지배하고 싶은 것인가? 만약 후자에 기운다면 손흥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격 파트너를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존 토링턴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한 인터뷰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동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돌파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LAFC 회장은 오래된 개념처럼 들리지만 뛰어난 팀과 챔피언 팀을 구분하는 요소인 경기를 끝내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있을 때 그는 상대 수비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부족한 것은 그 혼란을 가장 냉정하게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라고 토링턴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안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단순히 쇼맨십을 가진 스타를 찾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는 유럽 최고 수준에서 단련된 공격수에 대한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MLS 내부에서 비밀이 아닙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손흥민이 폭발력과 관중을 열광시키는 순간의 상징이라면 레반도프스키는 냉정한 안정성의 화신입니다. 많은 기회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는 공격수로 페널티 박스에서 한 번의 터치로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특성이 LAFC 경영진을 설득시켰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만들고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수비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가장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처벌합니다. 부안가를 손흥민 옆에 두면 LAFC는 속도와 즉흥성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를 손흥민 옆에 두면 LAFC는 챔피언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폼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에서 수백 경기를 통해 쌓아온 클래스의 이야기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팀이 잘 풀리지 않는 경기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압박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즌을 트로피로 끝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부안가는 부정되지 않지만 자신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유용한 전술적 카드이지만 손흥민과 함께 정상을 정복할 운명의 파트너는 아닙니다. 존 토링턴이 LAFC는 유니폼 판매를 위한 이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팀이 이제 감정이 아닌 모든 결정이 타이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윈나우 단계에 진입할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조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LAFC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MLS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쪽은 아시아의 자랑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속도와 용기로 정복한 선수입니다. 다른 한쪽은 유럽의 킬러로 페널티 박스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든 선수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은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클럽의 야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제목을 다시 볼 때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안가는 손흥민과 짝을 이룰 만큼의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LAFC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같은 이름만이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거래가 성사된다면 미국은 단순한 폭발을 넘어 MLS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것입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겨냥한 LAFC의 정보가 퍼지자 미국 언론은 회의적인 반응 대신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MLS는 이 수준의 공격 듀오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이 거래가 더 이상 상징적이거나 이미지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레반도프스키가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에 온다면 이는 LAFC가 뭐 아니면 도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MLS 분석가들은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손흥민과 레반도프스키는 역할이 겹치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합니다. 한 명은 속도와 움직임, 다양한 득점 능력으로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고 다른 한 명은 페널티 박스 내에서 절대적인 지지점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플랜 A나 B로 수비할 수 없는 유형의 듀오입니다. 손흥민을 막으면 레반도프스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되고 레반도프스키를 막으면 손흥민이 뒤 공간에서 당신을 처벌할 것입니다라고 한 전문가는 평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분석에서 부안가의 이름이 더 이상 논의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낮게 평가받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그림에 등장하면 게임은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타이틀을 결정할 수 있느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미국 언론은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안가는 MLS에서 좋은 선수이지만 손흥민은 이 리그의 일반적인 한계를 넘어선 프로젝트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팬들의 반응은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축구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언제라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잉글랜드 팬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성공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기억의 일부이며 유럽에서 가장 혹독한 시즌을 거치며 입증된 끈기, 전문성, 그리고 클래스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손흥민이 현대 유럽 축구의 가장 위대한 9번 중 하나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뛰는 모습은 손흥민의 위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시스템 내에서 빛나는 선수가 아니라 세계 축구의 야심찬 프로젝트 중심에 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수임을 뜻합니다. 심지어 중립적인 팬들조차도 이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MLS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접어들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경력 말기에 접어든 스타들이 휴식을 찾는 리그가 아니라 LAFC와 같은 클럽들이 즉각적인 승리를 위해 투자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안가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쟁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초점은 누가 손흥민과 짝을 이룰 것인가에서 누가 손흥민과 함께 타이틀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뛰어난가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LAFC가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접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팀이 정말로 타이틀을 노린다면 손흥민과 함께 큰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충분히 냉정하고 담대하며 뛰어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후퇴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클럽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가, 손흥민 또는 레반도프스키의 MLS 합류 가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축구 분석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스포킹TV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